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그간 실거주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면서 월급으로는 S&P 500 ETF를 모으며 언젠가 다가올 그런 은퇴의 순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나이도 제가 87년생, 내년이면은 이제 한국 나이로 40대죠. 40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전략적으로 더 늦기 전에 그나마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정년까지 다니는 걸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현재 기준으로는 좀 그런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을 했고, 이거 이직한 회사 때문에 사실 지금 집에 더 살아도 되는데 출퇴근 거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집을 팔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서울 핵심지가 아니고 서울에서 가깝긴 하지만 그런 주변 경기도 아파트인데다가 이 동네에서는 이제 고가에 해당하는 12억에서 한 13억 정도 하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드문드문 되긴 하는데, 어, 성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뭐 시국도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몇 개월째 집을 가끔씩 보러 오는 사람은 있어도 실제 거래까지는 진행되지 못하니까 조금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 또다시 애매한 경기도 아파트를 또 사느니 무주택자 포지션으로 가고 매도한 자산은 미국 S&P 500의 한 70% 투자 그리고 30%는 미국의 채권 ETF에 투자를 해놓고 적당한 곳에서 월세로 사는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야 뭐 이미 S&P 500 투자에 푹 빠져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전략에 대해서 크게 의심이 없지만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진 제 아내는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지는 않더라도 갭 투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의 생각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와이프도 갈수록 부동산이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로, 그리고 서울의 강남에 가까운 쪽의 아파트로 몰릴 것이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수요가 높아지니까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어,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는 강남 아파트라는 거에 이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땅은 한정적이죠. 그래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커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금처럼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전세를 끼고 강남 아파트에 갭 투자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남의 돈, 이게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이겠죠. 그거를 무이자로 갖다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돈 10억에다가 남의 돈 10억까지 합치면은 2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우리 소유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아파트 가격이 뭐 지금처럼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최소한 물가 상승률 수준인 3% 정도만 올라도 1년에 아파트로부터 6천만 원의 수익이 날 것이다. 실상은 이제 한정된 공급, 높아진 수요 덕분에 우리 앞으로의 아파트 투자했을 때 그 가치는 20억의 배수로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또 이 차트를 등장시켜 봤는데, 저는 이제 S&P 500의 어떤 대단한 거를 보기 위해서 이 차트를 처음 그려보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달러로 환산한 건데요. 이게 원화 가치로 가격 추이를 보면은 어,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나 과천중공 8단지가 많이 올랐다는 거, S&P 500의 버금가격이 올랐다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건 달러라는 거, 그래서 약간 낮게 나온다는 건 할 수 있지만, 어, 연평균 그래도 원화 가격 상승률로 봤을 때는 8% 이상씩은 상승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예쁘죠. 코스피나 코스닥과는 다르게, 서울이나 과천 같은 데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정하고 가는 거죠. 대단한 자산이긴 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신성장 발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자꾸 정부나 뭐 정치인들 그렇게 자꾸 부동산에다가 전 재산을 몰빵하면서 서서히 국가 경쟁을 이뤄가고 있는데 동조하기가 좀 심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서울 아파트의 장점을 어, S&P 500으로 좀 이제 파괴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파괴를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장점을
꼽아봤는데요. 이 앞에 나온 거의 요약이긴 한데 내 돈 50%만 가지고 안전자산에 서울 아파트라고 하는 안전자산의 2배의 레버리지 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억 투자해서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아파트는 내가 그냥 들어가서 실거주 해버리면서 버티면 그만이기 때문에 하락장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결국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는 필수제라는 점이죠. 하나씩 S&P 500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버리지. S&P 500에도 레버리지 ETF가 있죠. 크게 이제 SSO라는 상품이 있는데 2배씩 움직이는 ETF고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VO는 181% 이렇게 상승한 반면에 SSO는 518%, 2배 이상 오른 모습. 이게 단순 2배면은 360%가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518%가 올랐다는 거는 VO의 SO라는 상품 자체가 VO의 일일 주가 변동의 2배씩 추정하기 때문에 이게 복리로 누적이 되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2배 이상 결국엔 오르게 된다. 대신에 하락할 때도 복리로 이렇게 하락하기 때문에 잠깐 이 차트를 보시면 미래가 VO인데 오를 때 기세 좋게 올랐다가 하락할 때 보면은 이때 이 시점 보면은 VO는 하락을 했어도 전 저점까지 가진 않았는데 지금 SSO는 훨씬 더 가까워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부분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상승할 때도 움직임이 좋은 반면 하락할 때도 하락하는 폭이 크다는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건 아파트 투자도 마찬가지죠.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내가 실거주하면 그만이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S&P 500에 투자를 하고 슈드에 좀 분산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배당금을 받아서 내가 실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월세를 충당한다면 배당금이라는 거는 주가가 하락을 해도 이런 ETF 같이 수많은 종목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주가는 하락할지라도 배당금이 뭐 삭감이 좀 될 수 있지라도 뭐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극적으로 깎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저나 아내나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하락장이 오더라도 직장을 잃어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월급 받아서 그냥 월세 내면서 좀 버티지 뭐 이런 마인드로 투자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현금성 자산을 단기 채권의 30% 정도의 비율로 보유를 하면서 하락장에서도 리밸런싱을 하는 식으로 하락장을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마인드 컨트롤도 좀 해볼 생각이고요. 세 번째, 결국 물가가 오르는 만큼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는 필수제이다. 이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화폐 통화량과 S&P 500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거의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 원리인데 통화력이 증가를 하면은 반드시 그러는 걸 알지만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 보면은 코로나 시국에 금리 인하하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죠. 이제 뭐 재난지원금도 뿌리고 하면서 그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걸로 해서 물가가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 아시다시피 세계 기축 통화는 달러죠. 그래서 이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의 화폐 통화량과 S&P 500의 지수는 여기 그림에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례해서 가고 있고 물론 일시적으로 AI 혁명이나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장기적으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가 필수제인 만큼 S&P 500도 전 세계적으로 필수제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걸 토대로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것도 유력하게 고민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VO를 투자함에 있어서 매달 얼마어치를 살지 계산할 때 1년, 최근 1년의 고가와 저가 사이에를 두고 현재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고가에 가까우면 조금만 매수하고 저가에 가까우면 많이 매수하는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위치를 보면은 고가에 가까운 15.93%인데 어쨌든 지금 하락을 좀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2주 저가까지 근처까지 하락을 하면은 VO를 살 거를 대신해서 SSO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SSO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때 이제 2배 많이 떨어진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미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 상승장에서 상승을 누린다고 하면은 정말 폭발적인 어떤 제 계좌 늘려줄 수 있는 좋은 레버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 30%는 그리고 이제 100% S&P 500에 넣는 것도 투자 수익률 증가시키는 데는 좋긴 하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부동산만큼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주식 7, 채권 3 이 정도의 비율로 투자를 하고 싶고요. 30%는 SGOV 같은 사실 1년에 3, 4% 정도 이자를 지급하는 이 상품, ETF 자체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으면서 1년에 배당금을 주는 SGOV나 TLT, 미국채, 20년 이상 장기 미국채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가격 변동이 좀 큰 이런 ETF라든지 혹은 미국의 모든 회사채, 국채, 모기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채권을 포함하는 BND의 30% 정도를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하락장일 때는 이 채권을 오히려 이제 수익이 날 테니까 팔아가지고 VO나 SSO를 저가에 매수하고, 상승장에서는 이제 주식의 비중이 70%를 넘어가지고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일부 매도해가지고 채권을 매수하는 식의 리밸런싱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내가 그 서울 아파트가 정말 좋은 자산인 거를 인정하지만 거기에 이제 무리하게 미국 주식 투자도 포기해 가면서 몰빵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S&P 500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한 번 더 SSO 같은 걸 고민해 보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